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가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손씨 아저씨가 기자에게 자신의 한국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大哥，您在韩国做啥？打工呗，干哪一方面？工地啊，木工。那边好做还是咋的？那边儿一个是工作时间比咱的国内短，基本上都是8小时，就是超时间呢都是1.5倍。你就假如说你搁那平均1个小时你能挣1万块钱韩币，到晚上就是1万5或者是2万1个小时，越往后越贵，一天多块钱，800-900块钱基本上人民币作为男工来说，人民币基本上很正常。 2024년 중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상하이로 2,690위엔, 하나로 약 53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칭하이 지역으로 1,880위엔, 하나로 약 3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 지역의 평균 월 최저임금은 2023년도와 동일하게 한화 약 40만 원대를 유지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최저임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통상 당해년도 상반기가 넘어야 통계 수치가 나오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올해도 2024년도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최저임금이 40만 원 선인데 앞서 한국에서 목수로 일한 손씨 아저씨는 하루 평균 20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하니 한국행 메리트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2024년 7월 중국 매체들은 중국 13개 성에 66개 현에서 학생들에게 쓰도록 배정된 예산 가운데 약 3천억 원을 지자체의 부채를 갚는 데 유용했다는 뉴스를 보도해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쉽게 말해 중국 시골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써야 할 예산을 지방정부들이 돈이 없다 보니 이 돈을 학생들에게 쓰지 않고 빚을 갚는 데 사용해 학생들이 부실한 급식을 먹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급식을 주지 않아 학생들의 점심을 굶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써야 할 영양급식 보조금을 지자체의 빚을 갚는 데 쓸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해도 박봉으로 인해 중국 청년들은 멘붕을 넘어 거의 자조 상태에 있는데요. 一个月挣多少钱？ 2700。你每天早上打车上班得花多少钱？ 50。那你一个月付300，一个月我还得吃饭呢，哥。一个月倒贴3000，我还得那你还上吃饭呢。啥呀？你别上了呗，啊，咱俩创业，咱俩当老板，咱俩这边儿一个月现在挣多少钱？一个月挣。 이러다 보니 한국에서 한 달 일하면 최소 중국에 3개월치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들을 접한 중국 인민들의 한국행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이 2024년 10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 가운데 중국인은 약 94만 명으로 약 40%를 차지, 이 가운데 34만 명 정도가 취업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이 취업 수치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들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니 이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 일하는 한 중국인 노동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거의 다 중국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工资我们一天22韩币22万，22万，22万1000几，花人民币1100多。几点钟到几点钟来干活？早上他接到过来就干，干到晚上5点。早上几点早上他叫6点去，跟他上车就6点，7点就7点。 ？6、7点钟干到下午5点，哎， 1100多块钱。对，韩国贵，韩国都30一天。韩国人就是贵对，韩国老板，那是我老板，你老板，你的 boss。我看他妈昨天去吃麦当劳全是中国人，妈服务员全是中国人。我昨天去吃烤肉，6个服务员都中国人，最少是2个，一个越南人也有一点，越南、泰国、马来西亚都有。俄罗斯。 그런데 과거 중국 플랫폼에 올라온 영상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내용들이 줄을 이뤘지만 최근에는 국내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 요즘은 한국도 힘들다며 잘 생각하고 오라는 영상들이 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놓치고 있던 지원금 최대 128만 원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 원 손해입니다.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을 설치 당일에 약정 끝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겠죠.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장 많은 가입수당으로 현금을 최대로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까지 있는데요. 아정당이 가장 좋은 건 24시간 365일 밤낮 없이 전화,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아이폰 갤럭시도 최대 지원금에 당일 발송되고 알뜰폰도 20곳 이상 비교 상담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유명한 아정당,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유튜브 구독하면 100만원 상당 최신폰 증정 이벤트 참여도 되니 구독하시고 선물도 받아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 렌탈,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这昨天休息一天哈，今天早上休了个早班，相当于连着休了一天。我昨天胃疼，今天你看啊，早上来买膏药了，家里面膏药没了，我又买了2盒。腰疼，昨晚睡觉的时候都不能躺着，立着，还得腿得敲起来，那疼的你都不知道，疼的不行了。你说是不是贱命？你说这一天休息一天，你说你还把个腰还休了，躺着还躺着。今天晚上有包场，都是6点到8点包场，不知道啥情况。哎呀妈，这休息这贱命，不能休息啊，还是上吧，还是动动吧，咱不是那休息的命呢，干吧。 특히 지난 11월에 올라온 이 영상 속의 남성은 한국에 올 때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在韩国打工的中国人差不多有100万左右，平均月薪确实也能达到1个月1.7万到2万人民币左右。如果省吃俭用的话，每年确实能背回来20万左右。但是这个是你出去打工省吃俭用以后的结果。你要说拖家带口过去生活，你在这边是什么阶层，你到那边依旧是什么阶层。那边的工资虽然是国内的好几倍，但是他们的物价同样是国内的好几倍，你的生活成本其实是没有变的。你一个人在那边打工，可以吃的差一点，住的差一点，其他的开销能省则省，一年到头确实能存下来钱。但是你要一家人都过去生活，你又不是什么技术人才之类的，到那边其实是一样的，你的压力一点都没变，压抑，你可能会后悔。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음. 그리고 돈이 있어도 물가가 비싸서 돈 쓰기가 겁나는 곳. 중국이 더 힘들지. 그리고 재수 없으면 월급도 못 받으니 마음도 힘들고. 그래도 시골 출신으로 대도시에 가서 일하느니 차라리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게 더 낫지. 한국에서 한 달에 200에서 400만 원 벌던 사람이 중국에 오면 과연 얼마나 벌지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내 사촌 동생은 한국에서 개처럼 3년 동안 일해서 4천만 원 모았는데 그 녀석이 정말 난 놈이었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한 달에 330을 버는지 제발 소개 좀요. 330을 번다고? 한국에서 한 달 바짝 일하고 겨우 190 벌었습니다. 저 사람 말에 속지 마세요. 한국 가서 일해봐야 여전히 하층민의 삶을 살 것이며 그 삶은 지옥 같을 것입니다. 한 달에 400을 벌면 1년에 다 모아봐야 4,800 정도 되는데 도대체 얼마나 아꼈길래 1년에 4,000을 모은다는 거야? 무슨 삶을 살길래? 중국의 실업률을 낮춰준 한국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원래 객지 나가서 일하는 게 다 힘들답니다. 이해합니다. 한국에선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한다고 하던데 그냥 한국에서 돈 벌어서 중국에 와서 씁시다. 같은 조건이라면 차라리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낫지. 어차피 같은 밑바닥 삶이라면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수준이 좀 나을 테니까. 한국만 그래? 다른 나라도 다 똑같지 뭐.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는 전부 다 지옥도. 대륙의 인민 여러분, 앞에서 동포들이 하는 말 잘 들으셨죠? 물론 한국에 오면 중국보다 월급은 더 많겠지만 여기 물가를 고려하면 중국에서 버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고기도 못 먹고 수박도 못 써먹는 이런 후진국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떨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